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공무원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모사업이나 소액사업, 임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임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의 돈을 100% 투자하지 않고 정부에서 어떤 혜택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처음 이제 귀농이나 농업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하시는 분들의 초점을 좀 어느 정도 맞추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받고 또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리를 부족하겠지만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기본적인 임업인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임업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임업인이 되면 어떠한 혜택을 받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임업인, 농업인, 어업인 뭐 이렇게 큰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그 중에 이제 임업인은 그냥 임업인이 있고 전문 임업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죠. 그냥 임업인은 산림 3헥타 이상, 1헥타는 3,000평이죠. 약 9,000평 이상 산림을 경영하는 자 또는 90일 이상 산에 사는 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이 120만 원 이상이 증명되는 자,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외에도 한두 가지 요건이 더 있는데요. 일단은 임업인이라 함은 이런 기본적 자격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임업인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이 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자막으로 따로 이제 소개를 지금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임업인이 된다면 어떠한 것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임업인이 꼭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임업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보다 첫째로 임업인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이 좋고 자연이 좋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속에서 살면서 그냥 살기보다는 임업인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살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가 정보라든가 교육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업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들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큰 메리트를 못 느끼겠거든요. 굳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던 소액사업 관련해서는 그래도 관심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정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보다는 직접적으로 돈을 어떻게 하면 내가 보조를 받아서 임업에 적용시켜서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가, 이게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오늘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임업인이 되었을 경우에 어떠한 혜택이나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어떤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보조금에 관심이 많은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조금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임업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조금 도움을 받는 어떤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가야지, 그 보조금을 위해서 임업인이 된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앞뒤가 맞지를 않고요. 실패율도 높고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줄 확률도 많습니다.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자연을 사랑하고 산이 좋아서 들어와서 그 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조라든가 또한 지원이 상당히 유용한데, 지원이라든가 보조를 받기 위해서 임업인이 되면 사실은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사례도 그렇고. 그래서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 임업인이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인 이러면 농업인은 똑같습니다. 농업인도 기준이 있죠. 거기에 뭐 농지 원부를 기준한다든지 아니면 농업 경영체 등록을 기준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임업인의 기준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정부가 산림에서 하는 그 사업들을, 산림은 아직 기반이 약하고 소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서 임업에서 기반을 잡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 그 정책 중에 소액 사업이라는 것을 임업인은 그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소액 사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바뀌지 않았으면 1억 900만 원까지 산림 내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림 내 사업이라 이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산림작물 생산단지, 그다음에 복합경영단지, 그다음에 유통단지 크게 나누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산림작물 생산단지를 만든다고 가정했을 때에 면적은 전문 임업인이 하는 공모사업은 2.5헥타 7,500평 이상이 되어야 되지만 임업인이 하는 소액사업은 면적을 크게 구애받지를 않습니다. 일정 면적만 되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업 속에 79가지의 산림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로 등록된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산림청에서 소액사업이 해당이 안 되겠죠. 그래서 79가지 산림작물을 재배할 때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에 대해서 보조를 받을 수 있다. 보조율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40% 정도 됩니다. 지금 제가 시청자들, 그러니까 귀농이나 귀촌을 처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좀 황당할 수도 있고 또 너무 기본적인 질문이라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분들의 마음을 대변해서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전문 임업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전문 임업인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산림복합경영단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도대체 이게 뭔지를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사업이면 사업이고 농사면 농사지 무슨 산림복합경영단지가 있고 유통단지가 있고 이게 도대체 뭐 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고 또 보조금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런 퍼센테이지를 다 다르게 해놨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업 설명은 사실은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상당히 조금 어렵습니다.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고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PD가 질문한 대로 계약적인 취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산림작물 생산단지라는 것은 타이틀입니다. 이러한 명목으로 산림청에서 사업을 이 명목으로 준다. 이 안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복합경영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복합경영단지의 보조율이 80%가 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할 때에 이만큼 주겠다라고 기본 폼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알려고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시간보다는 개별적 어떤 교육이나 컨설팅 이런 것들을 좀 받고 하시는 것이 용이하다라고 여겨지고요. 또한 귀농이나 귀촌을 생각하시는 분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업을 하겠다, 저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심사기관과 심의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이 사업을 진짜로 할 수 있나? 일단 이제 사업 의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수행 능력 또한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검증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 탈락 가능성이 있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때문에 귀촌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교육, 정보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수집을 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일단은 산림복합경영단지라든지 또 유통단지 뭐 이런 부분 타이틀에 대해서는 일단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시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처음 접하시거나 이제 처음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 역시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시청이라든지 산림청, 임업진흥원 뭐 각각 기관청에다가 많이 전화를 해봤어요.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귀농이나 귀촌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과연 뭐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보면 공무원분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또 지자체마다 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보통은 이런 반응이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거 일단 해보고 하시지 왜 저한테 전화를 먼저 주십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받기에는.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반대로 역으로 생각해보면 1, 2만 원 이렇게 뭐 보조를 해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국민들이 할수록 세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검증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놓고 이야기를 하면 본인의 아들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라든지 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돈만 내다 달라고 하면 아버지 입장에서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근데 아들이 뭔가 좀 시도해보고 결과물도 뭐 가져오고 이러면 아 그래 너 이거 한번 되겠다 한번 시도해봐라 라고 이렇게 자신의 돈을 투자할 만한 어떤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다면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이제 산에다가 농사를 지으려고 한다. 이게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임산물이라는 79가지 작물 중에서 내가 한 가지를 산에다가 심어서 재배를 해서 수확을 하고 판매까지 해서 내가 돈을 벌려고 한다 라고 하면 이것은 어떠한 사업의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성격의 사업이 되는 걸까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상담을 해보면 사실은 그분들하고의 상담하는 것 자체가 정보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오셔서 묻는단 말이죠. 근데 그때에 제일 제가 해드렸던 그 말이 뭐냐면 첫째로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 물음이에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혹시 귀촌을 생각하신다면 왜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 이거 이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는 도시가 싫어서 그렇습니다. 또 내지는 시골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라든지 어떤 분은 간혹 가다가 돈을 벌려고 그럽니다. 이런 대답들이 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죠. 두 번째는 어쨌든 간에 귀촌을 해서 농장을 경영한다고 마음먹었을 때 제가 그 농장 경영의 팁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로 1차 생산물, 산에서 생산해서 그 생산물만 팔아서 소득을 올릴 것인가. 두 번째, 그 1차 생산물을 이용해서 가공 제품까지 만들어서 내가 제품화해서 판매할 것인가. 세 번째, 1차 생산물뿐만 아니라 체험객들을 유치해서 6차 산업하고 연계를 시킬 것인가. 이걸 반드시 처음부터 구상하고 생각하고 제가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1차 생산물만 생산을 해서 나는 먹고 살겠다. 나는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또 골치 아픈 거 싫어. 나는 이 골치 아픈 것 때문에 나는 시골로 왔는데 그것까지 하기 싫다. 이런 분들은 1차 생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소득, 면적, 그 다음에 품목, 가격 뭐 여러 가지 조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기본적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농장을 경영한다 그러면 규모를 얼마만큼 할 것이며 또 어떤 작물을 할 것이며 이것을 1차 생산물만 생산할 건가 아니면 가공까지 겸할 건가 가공뿐만 아니라 6차 산업 체험계까지 유치해서 갈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 정보를 주는 것을 제가 참 좋아하고 그것을 보람으로 여기다 보니까 오시는 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숲해설가 라이센스를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 받고요. 지역의 농촌 관광 문화해설사 공부를 해서 그것도 자격을 취득하고 뿐만 아니고 내 농장에 있는 식물들의 정보를 해박하게 알고 있고 자연물에 대해서 충분히 소개해 줄 수 있도록 정보와 교훈과 교육이 겸해질 수 있는 이런 부단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만 이러한 것들이 일로 여겨지면 어렵잖아요. 시골까지 왔는데 이것을 내가 즐길 줄 아느냐, 내가 이것을 좋아하느냐,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이 목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에 속듯이 나는 몇 억을 벌 거야, 나는 떵떵거리면 살 거야,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 정도의 돈만 어느 정도 벌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지. 약간 이런 뜻으로 저는 들리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분들이 근데 또 이게 임업이랑 농업이란 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사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매출이 발생을 해도 내가 거기에 투자한 거와 또 돈이랑 시간 뭐 이런 것들 다 합산했을 때 적자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사실은. 근데 일단은 우리나라 정책이라던가 또 이미지 자체가 농업이나 귀농을 약간 추천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농업이나 해야지, 농업하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돈을 벌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어른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은 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임업인이라는 거 하나만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벌써 꽤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잖아요. 정리를 하면 임업인이란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중에 90일 이상 종사를 하거나 120만원 이상의 매출을 발생을 시키거나 또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하고 있거나 뭐 운영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도 여러 가지 뭐 2가지 정도 이렇게 나눠봤고, 그 다음에 임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은 소액사업이 있는데, 소액사업은 보조금이 40%, 그 다음에 저리로 나오는 융자 부담 40%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임업을 하다가 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전문 임업인이라는 과정을 제 생각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전문 임업인까지 타야 되고,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전문 임업인 되는 과정이. 그래서 그 이제 전문 임업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임업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눠봤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도움이 되셨거나 또 도움이 안 되셨다면 또 어떤 부분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설명을 해달라던가 뭐 이런 요구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보고 한 분 한 분 답변을 못 드리는 경우가 좀 요즘에 또 생겨나고 있지만 본업이 따로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해주시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래도 참고를 해서 다음 또 영상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